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법이 정답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ISA는 중기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이고 연금계좌는 장기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중도에 인출하게 될 경우 세금 혜택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금융상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 전략이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국세청에 문의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로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부터 세금 혜택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로 나뉘는데요. 목적은 노후자금 마련으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ISA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중기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반면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자금 운용에 더 유리하죠. ISA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즉, 매매 차익이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어요. 반면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적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연말정산 시 여러분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납입 한도는 ISA가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까지 가능하고요.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측면에서 보면 ISA는 원금에 대해 인출이 자유롭지만 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요. 연금저축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내야 돼요. IRP는 더 제한적인데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사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 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상품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보이죠? 각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노후자금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제도인데요.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원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10%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입금할 때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IRP에 900만 원을 이미 넣었고 ISA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이체하게 되면 총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자금을 옮긴 후에는 연금계좌의 규칙을 따르게 돼요. 즉,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니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하거나 중기자금을 운용하려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불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한도 9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예요. 금융감독원의 2023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약 91%가 연간 400만 원 이하로 납입하고 있어요. 계좌는 있지만 납입하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서요. 아쉽게도 개인형 IRP 납입 현황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IRP를 합쳐서 9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즉, 다수의 사람들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더라도 9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이체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자금으로 900만 원을 넣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연금계좌에 900만 원 이하 금액을 넣게 되면 기존 연금계좌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한 번 더 확인한 부분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연금계좌에 400만 원 납입하고 추가로 ISA 만기자금 100만 원을 이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총 5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계좌에 처음부터 500만 원 납입해도 결과는 똑같이 5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세액공제 혜택 없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요. 여러분의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이게 돼요. 특히 젊은 가입자나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부터 살펴볼게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다시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래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13.2%였던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납입하고 13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 인출하게 되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니 33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죠. 특히 개인형 IRP의 경우 인정되는 중도 인출 사유가 아니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그래서 개인형 IRP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한 다음 해 7월 이후에나 가능한데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7월에 발급되거든요. 만약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대체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체한 당해 연도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이체했다가 1,000만 원을 같은 해에 인출하게 되면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올해 바로 사용해야 되는 자금이라면 굳이 연금계좌로 옮기지 않으셔도 돼요. 정리해보면 연금저축 한도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나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전략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ISA 만기 자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ISA 계좌를 새로 만들 경우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 2천만 원은 새 ISA 계좌에 넣을 수 있지만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통장에 넣게 되면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옮긴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다음 해부터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즉,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도에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연금 소득세율이 3.3에서 5.5%에 불과하니 일반 통장의 15.4%에 비해 훨씬 유리하죠. 두 번째로 유리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진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 전략이 매우 유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계좌 혜택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분들은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재 고소득자이지만 은퇴 후 소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이 전략은 매력적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로 현재의 높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ISA 만기 금액이 큰 경우와 장기 투자 가능한 경우 이 전략은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연금계좌 총 납입액이 900만 원 이하거나 중도 인출을 고려 중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 세액공제에 현혹되어 IRP로 자금을 옮겼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실수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전략을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2년 전 참석했던 강의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강사님께 연락을 드려 이번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했어요. 참고로 대표님은 올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와 함께 무대에 오르실 예정인 분이에요. 그리고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체험해 볼 건데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어떤 게 진짜 자산인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투자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대표님께서 2시간 동안 강의와 게임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이후 1시간은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했어요. 참가비는 장소 대관, 강사비, 음료비로 사용되며 이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장기 재무 계획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길 바래요.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리가 마감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